오늘은 기대는 작게, 이해는 넓게라는 주제에 대해 지혜의 목소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야기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사람에겐 기대했고 상황에선 희망을 찾았으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현실이 따라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조용히 배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 말들, 오해로 뒤틀린 관계들,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왜 나는 항상 참아야만 할까? 나는 언제쯤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 속에는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어 있고 그 감정들은 때로 깊은 피로감이 되어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대는 작게, 이해는 넓게. 이 말은 어쩌면 너무도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살면서 수없이 부딪히고 깨진 관계들의 진실이 담겨 있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좀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삶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말 뒤에 크고 작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때론 모르는 이에게조차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언제부턴가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습니다. 그림자는 곧 오해가 되고 오해는 고립이 되며 고립은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지곤 하지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 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 역시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해란 내 기준으로 상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 사람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연까지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대는 줄이고 이해는 넓히는 삶, 그것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 더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위한 능동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기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한때 기대했지만 실망했던 누군가, 오해 속에서 멀어졌던 어떤 관계, 혹은 지금도 마음속에 서운함으로 남아있는 누군가의 얼굴이 천천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온 증거이며 다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기대는 작게, 이해는 넓게라는 말은 결코 감정을 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되 그 감정에 끌려가거나 상대에게 그것을 무조건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다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묵은 감정들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자라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이해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이제 두 개의 이야기를 차례로 꺼내어 보겠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작지만 오래된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를 천천히 내려놓고 대신 조금 더 넓은 이해의 자리를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충청남도 공주에 사는 66세 정미숙 씨의 사연입니다. 정미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젊은 시절엔 식당 일, 청소 일, 가사 도우미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하루도 쉬운 날은 없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나는 됐지. 그녀는
세 남매를 혼자서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적 떠났고 그 뒤로 미숙 씨는 두 집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김밥을 말며 잠은 하루 3시간. 몸은 늘 피곤했고 마음엔 여유가 없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꾸리며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날 문득 혼자 남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명절이면 찾아오고 가끔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길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없었고 미숙 씨는 점점 아이들과의 거리에서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마음을 몇 번인가 큰딸에게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늘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바쁘잖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희생한 건 엄마 방식이지. 지금이라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 말들은 정당했지만 정당함이 꼭 따뜻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작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고맙다는 말 하나가 필요했을 뿐인데 그녀는 사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커서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어릴 때 힘들게 키운 시간들을 돌아보며 엄마, 고마워요 라는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 그 말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모든 고단함이 조금은 덜했을 거라고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들을 수 없었고 그녀는 오히려 엄마는 왜 늘 서운해해라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서운함은 마음속에 조용한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열린 회고 글쓰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기대에 대한 짧은 글귀를 접하게 됩니다. 기대는 작을수록 마음이 덜 상하고 이해는 넓을수록 사람 사이의 틈이 작아진다. 그 문장을 읽고 그녀는 한참 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그 아이들이 내 고생을 몰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그날 밤 가만히 지난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딸들이 초등학교를 처음 갔던 날, 급식을 못 먹고 돌아온 얼굴, 아들이 몰래 학교에서 맞고 와 말도 못한 채 울던 그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장사하며 매일 학교 앞에 도시락을 들고 갔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의 내 마음을 모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 건 그 마음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잖아. 그 순간 마음에 뭔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음 날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고마움을 기대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걸어온 길을 나 스스로 위로하기로 한다. 누구의 말보다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정미숙 씨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미숙아, 수고했어. 그때 정말 잘 버텼어.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아이들도 없었을 거야.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여전히 바쁘고 표현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녀는 다만 그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을 조금씩 다독입니다. 기대는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넓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기대가 많을 땐 늘 서운했는데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고마워졌어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전엔 분명히 속상했는데 그녀는 이제 동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마을에 관해서 자원봉사를 하며 마주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기대는 작게, 이해는 넓게. 이 말은 결국 내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한 지혜라는 걸 알았어요. 정미숙 씨의 삶은 어쩌면 수많은 어머니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받고 싶었던 말, 기다렸던 표현, 그리고 알아주지 않아 생긴 허탈함까지 그 모든 마음을 품은 채 조용히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녀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닿았다면 이 말을 조심스럽게
건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사연은 경상북도 경주에 살고 있는 올해 62세의 한도윤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줄곧 회계사로 일해왔고 정확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도윤 씨에게도 단 한 사람,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 시절부터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 박정수 씨입니다. 둘은 성격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달랐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연락을 이어오며 정기적으로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말없이 산책만 하기도 했습니다. 도윤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관계에도 균열이 찾아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도윤 씨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정수 씨가 장례식장에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늘 함께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수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이 3일장이 모두 끝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윤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보다, 외로움보다 그가 느낀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정수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 또한 서운했는지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관계는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속상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서운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 너무 섭섭했죠. 그 친구가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도윤 씨는 그 뒤로 친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우연히 서울에서 열린 동창회 자리에서 정수 씨와 마주치게 됩니다. 순간 어색함이 온몸을 감쌌고 서로 고개를 피하며 몇 시간이나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끝내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윤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문득문득 솟구치는 감정들, 말하지 못한 서운함, 그리고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리움. 그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 며칠 뒤 그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함께 군대를 다녀오고 함께 첫 직장 면접을 준비하고 서로 집을 처음 장만하던 날 주고받았던 사진과 쪽지들. 그 안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진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수 씨가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한동안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지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 친구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누구의 아픔을 마주할 여유조차 없었던 건 아닐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서운함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그 친구가 늘 옆에 있어주던 시간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자란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대는 어쩌면 관계가 깊어졌다는 증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대보다 더 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도윤 씨는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상상한 방식으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나를 소홀히 여긴 건 아니더군요. 그는 결국 조용히 정수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문자도 아닌 종이에 꾹꾹 눌러 쓴 손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끝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너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도 그때 나만큼 아팠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몇 주 뒤 정수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그땐 나도 나 자신을 챙기기도 힘들었어. 고맙다. 기다려줘서. 그 후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않지만 조용히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있습니다.
도윤 씨는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랬는지 끝까지 다 알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꼭 알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해는 상대를 온전히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부분까지도 그냥 함께 품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대는 줄였고 그 자리에 이해를 조금 더 얹었을 뿐인데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마치며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우리가 마음을 닫을 때 그저 잠시 멈춰 있을 뿐이죠. 다시 열면 다시 이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기대는 줄이고 이해는 넓히는 삶이 결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또 다른 형태의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용기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도 조용히 피어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또 헤어집니다. 처음엔 다정했고 때로는 깊이 의지했고 언젠가는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사람들과도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랐어요. 나는 늘 참았는데 결국 나만 상처받았죠. 그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르더군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이들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서운함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닫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본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 서운함의 바닥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곳엔 언제나 기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먼저 손 내밀어 주길, 위로해 주길, 기억해 주길. 그 기대는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기에 부끄러워할 것도 감춰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대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 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는 늘 이만큼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지? 이 기준은 알게 모르게 관계의 틈을 넓히고 상대가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좁혀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외롭고 지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감정의 방 안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기대를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기대를 줄인다는 건 상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더 단단히 바라보는 태도이며 관계를 더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해를 조금 더 드리는 것. 이해는 내가 그 사람의 전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느끼는 타이밍이 다르고 표현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곁에 머무름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말 없는 침묵조차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해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오해 하나를 넘기고 작은 침묵을 받아들이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하루를 생각해보는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이해는 조금씩 자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 인물들이 기대를 줄이고 이해를 넓히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듯이 우리도 언젠가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멀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서운함이 깊게 남아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끝난 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꼭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대했던 만큼 서운했지만 그 기대는 내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제 그 마음을 기준이 아닌 선물로 남기겠다. 그리고 나는 오늘 조금 더 너그러운 이해의 사람이 되겠다. 삶은 늘 예기치 않게 흘러갑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준비한 만큼 얻지도 못하며
때로는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는 작게, 이해는 넓게. 이 말이 여러분의 내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슬기로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슬기로운 세상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